자 이제 하나씩 검찰개혁, 공수처, 윤석열 추미애 장관 뭐 이렇게 쭉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다룰 게 많아요. 일단은 우리가 방송에서 안 다뤘던 것 중에 4일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직 복귀 결정한 그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즉시 항고를 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죠. 이 크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즉시 항고의 효력이 그렇게 크진 않답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12월은 우리의 투쟁의 달이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즉시 항고를 반드시 들어가서 2번 계속 가야 된다. 될 때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징계 처분이 나와서 이 소송이 무력화되든 말든 우리는 갈 길을 간다. 근데 그 즉시 항고를 지금 추 장관님이 하신 건데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직무정지를 집행정지로 없애버린 상태예요. 지금 일정 기간 동안 없애버린 상태인데 이 보통은 이제 이걸 판결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판결 아니고요. 재판에는 판결, 최종적 판단, 그다음에 소송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과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결정 명령. 네, 요거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판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항고 제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항고 중에 보통 항고 말고 법의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한 즉시 항고라는 게 있어요. 그게 행정소송법 23조 5항에 있는 건데 이 즉시 항고라는 게 보통 민사소송이나 이런 데서는 항고를 제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조미연 판사가 집행정지 내려놨죠. 그 내려놓은 거의 효력이 다시 소멸해요 원래. 그러면 직무정지가 다시 부활해요. 이게 보통의 즉시항고인데 우리 행정소송법 23조의 집행정지만 아니에요. 즉시항고를 제기해도 법원의 결정의 효력은 그냥 유지가 되는 거니까 윤석열의 직무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즉시항고는 빨리 결론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결론이 나와야만 다시 직무가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했다가 아니고 법률 용어가 즉시 항고예요. 정해져 있는 거야. 즉시 항고라고. 이거는 이제 사안이 좀 급박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네, 맞아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무슨 큰 의미를 뒀다기보다는 난 승복 못해. 어떤 상식적 의미가 더 큰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조미연 판사의 그 논리대로면 지금 현재의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부처 장관들의 재량권이라고 하죠. 정무적 판단이나 그러니까 자기 재량권에 의한 판단은 전부 다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정부처의 권한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뉴스에서나 조미연 판사가 이거 잘못 짚었거든요. 그런 법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미연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재량권이 너무 넓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이렇게 직무정지를 시킬 때 뭐 필요하면 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너무 넓지 않냐. 그러면 더 엄격하게 재량권 행사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 1단계 판단 안 하고 2단계 판단 들어간 거예요. 이거 법원 판결 불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판단 여지나 재량 행위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요. 만약 이 판단 여기에 해당을 하면 법원은 그에 대한 심사 권한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고요. 그럼 윤석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스킵해버리고 점프 뛰고 그 다음 들어가면 조미연 판사가 한 말이 맞아요. 재량은 더 엄격해져야 된다. 그런 게 행정계획, 뉴타운 이런 것처럼 계획재량, 인사재량, 경찰권 발등, 경찰재량 이렇게 넓은 재량은 일반적인 행정재량에 비해서 그걸 통제하는 법리가 더 많아요. 사실이에요. 더 엄격한 게 맞는데 거기에 법원이 접근할 수 있냐 없냐 판단을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결정이 위법한 거고 즉시항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역시 일타 강사는 다르네요. 일타 강사. 시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즉시 항고 하고 나서 방송하기 직전에 나온 결정이 하나 나왔는데 법무부가요 윤석열 징계일을 10일 오전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었지 않습니까? 헌법 소원 가겠다. 또 뭐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하겠다. 이렇게 끌었는데 추미애 장관 더 이상 미룰 일 없다. 윤석열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최종 못을 박은 것 같아요. 10일이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입니다. 10일 날 목요일 날 9일 날 우리 예상대로 하면 공수처 설치하고 10일 날 징계위 열어서 해임시키면 딱 좋은데 말이죠. 예, 깔끔하게 점심 식사 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금요일 날
만약에 그게 목요일 날 결정이 되면 징계 결론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좀 여유를 두는 입장에서 10일 날 그 정변 뭐 진정화 볼메임지 나오는 시사 방송에서 짜장면을 직접 배달해서 방송 전에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뭐- 고춧가루를 꼭 뿌려주세요. 방송에서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먹방을 하는 건 아니에요? 먹방 한다고. 아 먹방. 최초로 먹방 한번 해보려고. 구경 와도 됩니까? 단무지만 더 주시면 그러니까 돼요. 나는 그냥 짜장면을 먹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먹는지 보여주는 거야. 짜장면 1인분이면 거의 2숟가락이면 끝나요. 2젓가락. 촥. 촥. 우리 할머니가 천천히 먹으랬습니다. 자 어쨌건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징계위가 열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그 헌법소원이 있잖아요. 헌법소원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이게 지금 위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징계위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원죄에다가 지금 제소를 한 건데 보통 이렇더라고요. 헌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봐봐. 바빠. 천재가 얼마나 바쁜데. 최근 10년간 헌법 소원과 함께 신청된 가처분 신청 206건 중에서 헌재가 받아들인 사례는 딱 2건. 인용된 2건도 최소 3주에서 4개월 정도 걸렸다. 아. 그게 이제 헌재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어. 바빠서 그래요. 헌법세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서 그런 거고. 설마. 그러니까 윤석열 논리대로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헌법 그 위헌하다 그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건 윤석열이 징계 청구 당하기 이전부터도 위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지가 징계 청구 당하니까 갑자기 위헌이 되는 겁니까? 이상한 논리죠. 예. 근데 이거는 헌법소원을 들어간 게요. 윤석열이 말한 걸로 치면은 검사징계법 제 5조 2항 2호와 3호인데요. 이게 징계위원회 검사가 2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총 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추미애 장관 빠지면 총 6명 된다고 했고 거기서 검사가 2명이고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이 변호사, 법대 교수님, 그다음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사람 누구야?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징계위원을 결정해도 되는 거냐 일반 검사랑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들어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헌법소원이에요. 권리구제헌법소원이라고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거 전 깨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 행사 불행사, 기본권 침해 직접성, 보충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보통의 처분은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법이에요. 검사징계법이라는 사람도 가리지 않고 사건도 가리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소원 청구를 해서 가처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처분 신청 그거야. 아까 푸나님이 얘기한 게 256 중에 2개 그게 가처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징계가 나온 다음에도 바로 직무에 다시 복귀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노림수를 지금 가지고 가는 건데 분명히 헌재에서 이렇게 말할걸요. 빨리 말도 안 하겠지만 빨리 말을 한다면 욕을 한마디 할 거야. 징계 처분 아직 안 나왔고 나온 다음에 행정소송 제기하고 그 안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엄연히 다른 방법이 있는데 뭘 또 이걸 갖고 헌법소원 심판은요 되게 엄격하게 받아요. 보충성 원칙으로 딴 데 방법이 있으면 다 튕겨버려요. 아. 네, 그래서 별 가능성 없습니다. 언플이네. 아 그러니까 윤석열을 해임하고 이제 야인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소송하라고 해. 지 돈 들지 내 돈 드니. 와이프가 돈이 많으니까 걱정은 안 할 겁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정치를 다룬 것도 방송으로만 뭐 7, 8년 됐는데 그 전 포함해 가지고 한 정부의 일원이 임명권자의 신임을 못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버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죠 이게. 네. 이거야말로. 그러면서 계속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뭐 누가 봐도 대통령은 윤석열을 신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수개월 전부터 봤잖아요. 이 사건 안 주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어그로 끌면서 이제 대통령을 직접 타겟으로 하는 원전 관련 막 수사 압색해버리고 구속영장 청구해버리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진짜. 짜장면 먹으라고 막 그 스포츠 써주시는 우리 양부경님 감사드려요. 막 군만두 함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가 걱정스러운 거냐면요. 직무정지에 대한 그 가처분 집행정지는 이번에 나왔는데 다음번에 징계처분이 나온 다음에 또 소송을 제기해서 그걸 또 신청을 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안 먹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윤석열은 걱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헌법소원 쪽에 가서 또 가처분을 신청을 하려는 지금 이런 전략을 짜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전 정말 어리석다 생각하는 게 마음이 급하거나 지금 똥줄 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줘요. 그러면 징계위원회 절차가 멈춰버리거든요. 이 멈췄을 때 우린 또 방법이 없냐. 우리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검사징계법에 탄핵소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상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국회의 과반 제적의원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소추해서 헌재로 보내서 징계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테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일로 못 가고 절로 못 가고 어디로도 못 가는 상태예요. 이건 무조건 이긴 맞아요. 게임이에요. 네. 지금 무조건 이긴 게임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해임 안 당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네, 네. 그게 저쪽에서는 이제 윤석열을 좋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찌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그 생명 연장의 어떤 꿈, 뭐 이런 걸 꿈꾸고 있는 되게 찌질한 이상한 캐릭터야. 생명연장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유산균을 먹어야지. 왜 그렇게 이런 짓을 합니까? 내가 직원 하나를 구해가지고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더럽게 못해. 그래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하고 있는 바로 그 모양 사람입니까? 보라마 네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 근데 좀 답답하더라도 어.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답답해하더라도 탄핵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찌질한 인간을 큰 칼로 잘라줄 필요가 없거든요. 탄핵을 해버리면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왜 감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카타칼로 자를 수가 있는데 왜 큰 칼로 잘라주냐고. 참네. 아니 자, 그래서 계속 무슨 소송전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의 급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마치 이게 정부와 윤석열 총장을 해임의 게임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윤석열 해임이 아니에요. 윤석열 해임은 검찰 개혁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인데 맞죠. 이게 마치 윤석열을 해임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지금 바쁜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 할 이야기 겁나 많아 지금.